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냉정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연예인이 누구냐고 했을 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모두의 관심을 받는 스타 힘들죠.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해도 너무 인기가 없는 스타라고 할 수 없는 연예인 좀 마음 힘들죠. 아프다, 그것도. 예. 근데 이거보다 제일 힘든 건 누가 힘들어? 최고의 자리를 경험한 다음에 추락한 스타입니다. 왜냐면 본인의 생각과 나의 위상은 여기인데 현실은 아래거든요. 가장 힘든 케이스. 이게 가장 힘든 케이스거든요.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진 스타들에 대해서 집중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얘기들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날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정상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공든탑이 무너진 그 첫 번째 스타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이기도 하죠. 바로 지난 2월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랄한 불륜력, 정수민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데뷔 20년 만에 정성기를 맞이했던 배우 송하윤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근데 뭐 드라마 자체도 재밌긴 했었지만 송하윤 씨 연기는 볼 때마다 좀 속된 말로 진짜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만큼 정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이 드라마가 나갔을 때 많은 기자들이 정말 송하윤의 재발견이다라면서 송하윤 씨에게 주목했거든요. 이분은 사실 연기로만 치면 정말 약간 대기만 성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생각보다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어요. 일단 2003년 K본부 상도야 학교 가자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드라마 내 딸 금사월, 쌈 마이웨이 같은 이 다양한 작품에서 얼굴 도장은 확 찍었는데 뭔가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배우였다가 이번 작품으로 정말 말 그대로 재발견된 것이죠. 네, 이게 참 뒤늦게 빛을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셨는데 이 갑작스러운 논란이 번지면서 대중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니셜로 언급이 됐었죠. 예, 지난 4월 1일이었습니다.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최근 유명 드라마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 배우 S씨의 학교 폭력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연예계의 학폭이 다시 시작되는 악몽의 순간이었는데요. 그 제보자의 내용도 조금 구체적이었습니다. 2004년 8월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나가서 이유도 모른 채 90분간 뺨을 맞았다라면서 남자친구도 일진이었기 때문에 저항 한 번 못하고 맞기만 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송하윤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또 직접 거론이 된 건가요?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요. 누구나 S씨가 누군지 너무나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의 힌트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네. 이 모자이크된 그 모습들 보시면요. 누가 봐도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이라서 야, 이건 송하윤 맞지 않아? 그래서 당시에 송하윤 씨 SNS도 정말 난리가 났었어. 언니 맞나요? 확폭이라니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댓글들이 있었고요. 네, 저도 이때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막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기사 서치를 하다가 이제 결국엔 송하윤 씨라는 걸 알고 그날 밤에 사실 소속사에 전화를 했어요. 네. 소속사는 그때 발빠르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면요.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 네. 왜냐하면 이 소속사는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을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를 좀 나눴겠죠. 근데 소속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보자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했었어요. 제가 그때 새벽 1시 정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소속사랑. 송하윤 씨가 계속 이게 맞냐 아니냐를 며칠을 계속 고민을 했다고 해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한 거죠. 자, 그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던 게 데뷔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된 송하윤 씨가 왜 하필 이렇게 뒤늦은 시기에 폭로가 됐느냐. 저는 이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TV나 이런 예능 드라마를 적게 봤기 때문에 송하윤 씨 활동을 잘 모르고 있었고 송하윤 씨가 그리고 개명을 했거든요. 원래 이름은 김배려였는데 송하윤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너튜브를 통해 보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사과를 받고 싶어 소속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오히려 시시비비를 따지자며 적반하장 태도를 취하니 제보에 이른 것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제보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전면 부인을 했는데 다음 날 이 제보자로부터 다른 폭로가 이어진 거죠. 지난 4월 2일 제보자는 과거 송하윤을 포함한 3명의 여학생이 한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고 그러면서 이로 인해 송하윤 씨가 강제 전학을 가게 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취재를 한 결과는요. 송하윤 씨가 다닌 고등학교는 총 3곳이었는데요. 2차례 전학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이 사실은 소속사도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서 이 정도의 사건, 그러니까 전학 사실이 있었다는 거를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강제 전학인지 그냥 평범한 전학인지도 밝혀진 건가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일단 강제 전학이라고 전제를 둔다면 사실 이건 심각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송하윤 씨가 고등학교를 다닌 2004년 당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징계 처분 내역을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1호 서면 사과부터 해서 9호까지 있는데 9호가 퇴학이거든요. 퇴학 직전이 바로 이 8호인 강제 전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강제 전학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송하윤 씨를 향한 여론은 굉장히 싸늘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송하윤 씨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부터는 여론이 확실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소속사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소속사 측은 전학은 맞다. 그러나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당시 집단 폭력을 당해서 전치 4조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피해자가 등장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보자가 언급한 집단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가 직접 인터뷰에 나섰는데 그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것만 꼭 집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하윤도 때렸나요? 네. 징계위원회랑 강제전학은 너무 확실해서 저희 동창들은 정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일이었었고 저도 많이 맞았었기 때문에 전치 4주 이상은 나왔어요. 원래 친했던 친구들은 집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었어요. 그리고 김미선은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인터뷰 이후에 현재까지 소속사가 강경하게 부인을 했다가 이런 인터뷰가 나와버리면 이걸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하윤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애매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소속사도 난감하실 것 같고 또 여러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좀 정리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분명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어찌 보면 이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M1 피해자가 한 분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은 분이 있는데 바로 웹툰 작가 김풍 씨입니다. 이 송하윤 씨의 학폭 진실 공고하기 한참 이어지던 지난 4월 2일 김풍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려요. 미치겠다. 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마치 심경이 무너진 듯한 내용이었는데 왜 이를 남기게 됐나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김풍 씨가 쓴 웹툰 찌질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20년 드라마 제작이 결정돼서 이미 촬영을 마쳤는데 그 주인공이 송하윤 씨고 또 남자 주인공은 누구냐? 또 다른 학폭 의혹이 있었던 조병규 씨입니다. 남녀 주인공이 모두 지금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편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불발될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원래의 이 IP를 갖고 있는 김풍 씨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인 거죠. 미치겠지 뭐. 여러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하루빨리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